매 끼니마다 고기가 있어야 되니까. 닭가슴살도 너무 많이 먹고 계란도 너무 많이 먹고. 계란 하루에 한 10개는 먹나? 10개까지는 안 먹지. 9개 정도? 한 달에 한 90덩이 정도 먹는 것 같아요. 9kg 정도.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는 30개 있는 한 판에 이제 30개짜리 한 판 기준 6판 정도 먹는 것 같고, 프로틴 쉐이크는 한 2kg짜리 큰 통 1개 먹는 것 같습니다. 얘기하다 보니까 닭들한테 좀 미안하네요. 냉장고에는 달걀이, 냉동실에는 닭고기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. 저녁 식사 후 다시 등장한 단백질 보충제. 물을 담아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습니다. 운동하고 와가지고 막 먼 가루를 막 잔뜩 먹어. 오해할 만한 발언을 하지 마. 저 가루에 뭐가 있나? 중독 성분이 뭐 있나? 뭐 닭가슴살 이 정도까지는 저도 괜찮은데 가루 먹고 막 크레아틴 먹고 막 이러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. 최근 들어서 귀에 염증도 너무 많이 생기고 너무 탱탱해지니까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막 바늘로 구멍 내서 억지로 막 짜고 막 이러니까 막 염증, 흉터도 생기고 이러거든요. 귀 모양이 변했어. 어떻게 귀 모양이 변해? 코끝도 이상해. 이상하지. 크게 생겼어. 이거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면역력이 왜 떨어져? 귓볼과 코끝에 염증이 생기면서 걱정이 시작됐습니다. 저희 프로그램에 누가 신청하셨고 왜 참가하게 되셨어요? 저희 어머니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또 최근에 피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간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더라고요. 좋지 않은 신호는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. 유청 단백질이다 보니까 과하게 먹으면 조금 이제 설사나 그런 걸 할 때가 있습니다. 그 전에 그러니까 스쿼트 한번 하다가 무리해서 무게를 늘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, 그때 확실히 이건 근육통이 아니라 뼈가 아픈 거다라는 느낌을 확 받은 적이 있어요. 재혁 씨에게 나타나는 이상 신호, 단백질 위주의 식단이 문제인 걸까요? 지금은 신장 기능이 너무 정상인 나이라 상관없는데 신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에는 신장 기능 저하가 더 가속화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재혁 씨 같은 경우는 젊고 건강하고 신장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일 많이 드셨어도 충분히 대사를 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, 특히 신장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조금씩 떨어지시기 때문에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드실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어떤 사람은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근육 절대 못 만든다. 류신이라는 게 근육을 만드는 데 가장 이제 중요한 아미노산이거든요. 근데 류신 함량이 동물성 단백질이 높아요.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음식을 드시면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. 또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견과류, 특히 피스타치오 같은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가 모두 골고루 들어있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간식으로 이런 견과류를 좀 드시는 것도 단백질 섭취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은 단백질 지금 양보다 좀 줄이면 근육 빠질 것 같아요? 근육이라는 게 제가 줄인다고 해서 바로 티나는 게 아니고 천천히 그러는 거다 보니까 섣불리 줄일 수가 없겠더라고요. 매일 약 200g의 단백질을 먹은 이유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였는데요. 하루에 필요량이 지금 계산해 보면 보통 1에서 1.2. 근데 이제 본인이 근육 늘린다고 하니까 맥스로 먹는다고 해봐야 킬로그램당 1.5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본인 90에서 한 120, 130g 정도만 있어도 되고, 연구 결과들도 보면 미국 국립보건원은 한 끼에 30g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근성장에 추가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식단을 시작하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막 이런 데도 막 염증 같은 거 잘 나니까 혹시 면역력이 떨어졌나. 균형 있게 식사를 안 하면 당연히 불균형이 와요. 면역 활동에도 다 영향이 있고요. 이제 많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 수액 치료를 하던 그때도 보면 미량 영양소들을 다 드려요. B, C, D 이런 것들 다 필요하거든요. 비타민 D가 이제 단백질 합성하는데,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대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D가 반드시 필요하고. 근성장에 좋은 영양소 비타민 D였군요. 비타민 D 얼마만큼 먹어도 된다고? 2,000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2,000 아이요. 예. 비타민 D는 근합성 그리고 골대사,
그리고 칼슘 흡수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뼈 건강, 근육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귀와 코에 자주 생겨서 어머님이 걱정했던 염증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? 약간 염증 반응이 있는 거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걸 좀 더 드시면 좋으니까 검사 결과 중에 오메가3 인덱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방산 섭취 비율을 본 게 있었는데요. 오메가3 섭취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오메가3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에서 항염증 반응을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뽀드락지도 많이 생기고 장염증 증상도 자꾸 생기고 하는 이유 중에 그 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항상 극단적이지 않은 게 좋고 지금보다 단백질량을 좀 줄인다고 해서 근육이 막 빠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. 단백질 식품 구성을 조금 다양하게 하고 나머지 더 필요한 미량 영양소를 잘 드시고 근육 빠졌을까 봐 많이 걱정하셨어요? 조금 뭐 큰 것까지는 안 했습니다. 피로감은 확실히 줄어든 것 같아요. 피로는 좀 줄었어요.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어요. 단백질 섭취 양을 얼마나 줄이신 거예요? 250에 육박하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딱 그냥 철저하게 계산해서 150 정도 먹고 있거든요.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1년 반 동안 유지한 식단이 달라졌습니다. 어우, 저까지 떨리네요. 근손실이 있었나요? 검사하신 거 보니까 일단은 체중이 줄었어요, 본인이. 네네. 76.4에서 75.7로 줄었거든요. 그래서 0.7kg가 줄었는데 그 줄면 몸무게가 줄면 그때 지방만 빠지진 않아요. 맞죠. 보통은 근육도 같이 빠지는데 상체랑 몸통 근육은 늘고 그다음에 다리 쪽이 살짝 빠진 걸로 나오는데 이건 운동 부위가 아 맞아요. 어떻게 제가 했는지. 하체 안 한 지 좀 일주일쯤 돼가지고. 네, 그러니까 하체 운동을 안 하면 하체가 더 줄고 운동한 부위가 조금 더 는 걸로 나와서 그럴 거예요. 그래서 그립 테스트한 거 있잖아요. 네네. 악력도 상체 운동이니까 악력은 늘고 상체 근육이 늘었어요. 그래서 체중이 감소될 때에는 딱 지방만 빠질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근육 감소도 같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체중 감소로 인해서 근육이랑 지방이 같이 준 거지 뭐 이제 식단을 바꿔서 근감소가 생긴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전에는 진짜 뭐 우스갯소리로 운동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운동하기 위해 건강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극단적인 식단 하지 않아도 근육량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운동할 생각입니다.